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좋은 내용 가지고 아마 스피치를 할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보는 환율 1200원대 모습 드디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4개월 동안 기다려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2월 달에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에 잠깐 있었는데 잠깐 있었던 관계랑 지금 나타나는 모습 많이 트렌드가 좀 달라졌다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2월 달 같은 경우는 한 15일 연속으로 인해서 조금 나타났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꽤 오랜 시간 조금씩 내려왔다는 점, 이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달러의 약세 현상, 특히 뭐 FOMC 회의에서 금리만 동결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땐 지금보다 환율은 더 하방으로 내려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달러 약세가 여러분 우리나라 증시나 또 기업들한테 얼마나 좋은 내용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외부에서 원재료를 수입해서 그걸 다시 제조해서 수출하는 그런 무역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환율이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변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기업들한테는 좋은 거죠. 수입하시는 분들에서 또 수입업자분들이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아닌가? 예, 맞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때요? 이익도 많이 남겠죠.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반대로 이런 기업만 안 좋은 거예요. 해외 매출이 70%, 80% 나타나는 그런 회사들만 과거보다 그 QOQ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좀 감소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가 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좀 착안해 보면 제가 볼 때 상당히 증시에도 우호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반가운 뉴스이기도 하고요. 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뭐 지난달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점차적으로 6월로 가면 갈수록 우리한테 시장 우호적인 모습이 나타날 거고 뭐 더 나빠질 게 더 뭐 있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 않아요. 특히 뭐 1350원, 1400원 찍을 때보다 아니면 금리를 계속해서 예를 들면 뭐 자이언트 스텝을 겪을 때보다 지금이 더 나쁘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자, 그렇다 그러면 너무 쫄 필요도 없다 이런 거죠. 기업들은 지금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흑자 내는 기업들은 흑자를 내고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워왔으니까요. 가끔 가다가는 기업들한테는 그렇게 혹독한 조건이 좀 주어지고 나서 좋은 조건이 도래하면 훨씬 또 높은 성장을 또 나타나는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지표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의미가 전달되었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도 저한테 좋은 의미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거, US 달러 1292.1원. 야, 이게 정말 반가운 뉴스입니다. 과거하고 좀 다른 게요. 우리가 이제 3월 달 말쯤에 잠깐 나타난 부분이 있어요. 달러 약세가. 이건 아주 일시적인 거였고, 2월 달은 일시적이었는데, 이번 부분 같은 좀 다르잖아요. 5월 한 25일부터 꾸준하게 내려왔고, 사실은 정점을 찍은 건 한 5월 한 10일쯤부터 해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우리한테 증시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중요한 모습이고요. 뭐 전반적으로 기타에 예를 들면 외환 같은 경우도 우리한테 우호적 시장으로 많이 변해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가 부분은요. 급격히 하락한 이후로 자리를 잡고 있다. 지금 5월 1일부터 딱 한 달 정도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석유 정유화학 관련돼서 저 70불대만 유지만 되면 정제 마진이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구간이 한 달 넘게 지속이 됐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경제 마진이라든지 석유 화학 부분에서 마진율이 좀 더 높아질 거 맞죠? 자, 그런데 지금 한 달 정도 됐으니까 다음 달, 뭐 이번 달, 다음 달 하면 적어도 2달 정도 지나면 영업이익 개선 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리포트로 나올 만하고요. 결국은 그건 주가에 반영될 거니까 그쪽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 오늘 나온 처음에 SO일 리포트 참 오랜만에 나왔어요. 아까 제가 리포트 쭉 읽다가 SO일에서 드디어 정제 마진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봤습니다. 리포트 할까 말까 하다가 에이, 굳이 뭐 다 알고 계신 걸 해야 할 필요가 있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뉴스 처음으로다 뉴스나 지금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쓰기 시작했다는 점은 이게 바로 우리가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는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FOMC 금리 동결론이 상당히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의 그 실업률 이런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예를 들면 연준이 원한 쪽으로 조금이나마 어쨌든
과거보다 더 예를 들면 훨씬 더 고용률이 높거나 예를 들면 특히 급여 상승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급여 상승률이 드디어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급여 상승률이 내려간다는 건 결국은 물가의 상승을 막는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업률이 상당히 예를 들면 높아졌습니다. 그다음에 실업 청구 수당도 상당히 늘어났다고 하고요. 뭐 이렇게 연준이 원하는 뭐 10가지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고용 부분이 조금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건 연준한테는 크게 금리를 인상할 만한 빌미를 줄 필요도 없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리포트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연준은 말고요, 미국 재정부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지금 부채 한도수 때문에 채권 발행을 못했잖아요. 그 부분을 한 6천억 달러인가 제가 알기로는 발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금리 인상을 한 상태에서 발행을 해버리면 상당히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재정 부채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다음에 레포 금리를 상당히 올려버리면 저 최근에 나타나는 단기 스프레드, 또 발행해야 되는 채권들이 장기권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환경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발행하게 되면 지금 영래포 금리가 상당히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은 그닥 좋은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들이 대중적인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발행이 끝나고 나서 상황을 보고 나면 다음번에 연준 회의 때 그때 올려도 늦지 않다라는 것들이 시장 컨센서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6천억 달러를 발행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다 대놓고선 금리를 갖다 바로 그 발행하기 직전에 금리를 올려버린다고요? 아, 서로 그 어처구니 없는 게 어딨어요. 좀 손발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연준도 결국은 미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0.25%라도 0.5%라도 낮은 가격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그러면 미국 정부한테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같은 경우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될 전체적인 상황은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지표도 마찬가지죠. CPI도 그렇다고 엄청나게 높게 나오냐. 아, 원래 7월달 같은 경우나 6월달 같은 경우 미국은요, 물가 자체는 많이 빠지지 않아요. 예년부터 6월달, 7월달에 물가가 좀 올라줘야지 나머지 부분에서 좀 이렇게 해칭을 하고 그렇게 지내가던 과정이라서 그들도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나면 또 뭐, 8월달, 9월달 하시즌 지나고 나면 좀 감소하는 그런 현상들을 항상 겪어왔다는 것도 우리가 예전에 경험치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뉴스가 아니겠어요? 상품 수지가 7개월 만에 흑자가 나타났어요. 이제 상품 수지가 흑자가 나타나면 당연히 시간이 흐르면 경상수지도 흑자로 진행이 되겠죠. 이미 기본적인 예를 자본수지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흑자니까 나머지 부분 저 부분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고 나면 뭐 한 달 후, 두 달 후 정도 되면은 드디어 경상수지 흑자 전환 이런 뉴스도 우리가 곧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저런 모습들이 뭐에 해당이 됩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우리나라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 대한민국의 채권의 신용 스프레드도 상당히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시장은 좀 안정이 됩니다. 결국 채권 시장이 안정이 되고 나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 투자 선호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뭐 당연히 이렇게 유추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생각이 동일하십니까?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경상수지 흑자 전환 이런 모습들은 멀지 않은 기간 내에 나타날 것이다. 이제 한 달 정도 됐으니까요. 제가 볼 땐 한 달만 더 기다리면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드디어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뭐 이런 모습이겠죠. 그 전에 이미 주가는 다 선반영해서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어느 분야에서 흑자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까? 예, 석유화학 분야에서 흑자 전환이 크게 나타날 거고요.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나타났다는 건 조선업에도 상당히 유리하죠. 대한민국도 조선업 비중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도 자동차도 나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는 건 결과적으로 상품 수지가 흑자가 돌아간다는 거 우리한테 상당히 우호적인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해드린 거 아니겠어요? 제조 강국이 코리아인데 결국은 상품 수지가 개선되면 아니 잘 만들어서 잘 팔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가는 당연히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죠. 그런 리포트로 통해서 그 유추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 지금 빠질 만한 이유는 많지 않죠. 네, 조금 더 개선될 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US 펀드 규제, 특히 패시브 펀드, 특히 IT 섹터 이것 때문에 살짝 예를 들면 가다가 주춤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것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메인스트림은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도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스트리밍에도 약간 조정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게 아주 큰 예를 들면 시장의 방향을 바꿔놓을 만한 그런 요소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같이 예를 들면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만큼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처음으로 예를 들면 사람들이 가장 웃고 즐길 만한 뉴스가 나왔을 때 시장은 상당히 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올라가 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소식이 나오면 우리나라 주가는 멈추기 시작을 하죠. 왜? 먼저 달려나갔으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번 주만큼하고 다음 주까지는 좀 줄겨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과학 분야 꼭 한번 보시면서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께서 점검해 나가시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어떤 종목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리포트해드린 뭐 국도화학이라든지 뭐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코오롱 인더 뭐 이런 것들 많이 여러분들 리포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왜 해드리는 거냐? 바로 저런 우호적인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해드린 것이고 그 중에 하나 정도는 포트폴리오로 담아놓는 것도 괜찮다. 그 중에 롯데케미칼도 상당히 괜찮다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도록 했습니다. 자동차 부분은 이제 1250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피크 찍는 거니까 여러분 좀 주의하시고 일단 뭐 지금 현재는 즐기는 게 맞고요. 네, 그러니까 좀 기다려 가시면서 환율이 점검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가면. 그래서 이번 뭐 2분기까지는 실적은 잘 나올 거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실적 발표하는 날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 그런 과정을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패키징 반도체 쪽은 앞으로 성장할 시장이니까 그쪽 관련돼서는 좋은 포지션이 오면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트레이딩 바이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서버용 반도체 시장, 특히 AI용 반도체는 서버용은 상당히 지금 오더가 많이 들어오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 아미코 전자 같은 경우는 그쵸? 그쪽에 들어가는 우리 쉽게 말하면 DDR5라든지 DDR4 이런 부분이 진행되면서 수익성이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최근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좀 조정이 있으니까 또 조정이 들어오면 조정이 들어왔을 때 매수를 잘 해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뭐 그런 이야기 주도 드린 겁니다. DDR5 가격은 DDR4보다 그때보다 아미코전자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4, 5배가 더 높다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그만큼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환경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서플라이 체인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자, 4분기 궁극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것들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것들 우리가 전반적으로 체크하고 지내왔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갖다 머릿속에 자꾸 넣어 가시면서 우리가 투자 포커스를 잡아가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점검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도 이 녹화 찍는데도 목이 너무너무 아프고 건조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공감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서 그 적극적인 투자를 할 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우리한테 상당히 우호적인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 갈 것이라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개선되는 쪽으로 돈을 포지셔닝 잘 해야 되는 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늘 좋아요, 구독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과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